대한민국 0.001% 사회복지사. 턱없이 적은 숫자지만 그들은 업무 영역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사회복지다. 1차적으로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고3인 선영이 역시 한때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때는 애들이 조금 얘기를 극단적으로 해서 악마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은 애들이구나. 다들 서로 어울리고 싶고 저처럼 외로움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선영이와 같이 집단 따돌림과 가정 문제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한 그 학급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뭐 교실 밖에 혹시 뭐 그 화장실을 핑계로 나와서 다니는 아이가 있나 뭐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또 저렇게 체육 시간이 아프다고 이렇게 또 앉아 있는 학생 같은 경우 아픈데 뭐 이렇게 양호실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 가서 어디가 아프니? 하고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학교 사회복지사와 기존 교사들의 차이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의 문제에 다가간다는 점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일을 우선 하는데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 낙인감을 갖지 않고 그분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부감이 없이 접근해가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쉽게 아이들하고 친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선영이의 경우에도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했다. 처음에 선영이를 본 선생님들은 다 유령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남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겉으로. 근데 지금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당당하게.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과의 문제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선영이 역시 가정 방문과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얼마 전 선영이는 특차로 대학 입학까지 결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 사회복지사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선영이 대학도 합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쉽게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러게요. 이제 뭐 한국점은 더 쉬었고,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가 들어간 게 굉장히 역사가 미천해요. 외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다양한 학교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어떤 그런 꼭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교육계의 그 함의를 이끌어낸다면 아마 더 이런 제도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는 어떤 학교 사회복지라는 이런 제도들이 확립되지 않을까. 자유와 인권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는 이미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 파리 빈민가에 위치한 이 학교는 제프라는 정부의 우선교육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증가, 만성적인 실업, 가난과 소외로 발생하는 사회 혼란을 막는 것은 오직 학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신념이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학교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Bonjour, nous avions rendez-vous, vous avez oublié le rendez-vous? Ah, vous partez travailler. D'accord. Bah, écoutez, ce serait important qu'on se voit quand même, hein, pour les problèmes de votre fils. D'accord. Bon, bah écoutez, à ce moment-là, je vous écris et je vous repose un rendez-vous. À bientôt. Où allez-vous? Je vais chez une élève dont on n'arrive pas à voir la maman et on voudrait lui parler
parler des difficultés de sa fille. Voilà. Donc je l'ai prévenu que je viendrai la voir. 프랑스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다. 아이가 무단 결석을 하거나 학부모와 연락이 끊어질 경우 학교 사회복지사는 이를 교육당국에 보고하는 한편 학부모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는 프랑스 교육법에 명문화돼 있다. Ça arrive souvent. De temps en temps, de temps en temps. Cette dame n'avait pas envie de parler aujourd'hui. Dans ce cas-là, comment vous faites? Je vais reprendre rendez-vous, je vais lui renvoyer un courrier et reprendre rendez-vous avec elle. Parce qu'il faut qu'à un moment donné, on la voit quand même. Si la situation ne s'arrange pas ou s'il s'avère qu'il y a un danger pour l'enfant, on fait un signalemen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our que cette famille soit aidée dans l'éducation de son enfant. 학교 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해결의 열쇠를 학교 사회복지사가 쥐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현장의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을 통해 학교 폭력, 자살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나친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구도 안에서 날로 병들어가는 우리의 학교와 아이들. 그들이 분출하지 못하는 욕구나 불만들을 내면에 쌓아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모든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일관된 관점이다. 상담을 하다가 애들 만나봐도 죽고 싶어요. 뭐 나는 그렇게 사는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희망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스트레스도 조금 해소를 해주면은 그런 감정이 조금 거칠 것 같아서. 자, 친구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고민을 털어놨어. 결국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과 더불어 청소년 인권 교육을 실시,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한편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잘 들어줘야 돼. 아이들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폭력이었던 것들. 그러니까 애들이 주로 때리고 상처를 입히는 것만이 폭력이라고 애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그렇지 않고 언어적인 것들 그리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들도 다 폭력이다. 무언중에 그 왕따시키는 건 폭력이다. 이래서 캠페인 같은 것들 화장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뭐 폭력 예방 그런 웰컴 투 피스라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을 이제 활동들을 했어요. 또한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교를 즐겁고 재밌는 곳으로 바꿔나간다. 주로 학생들의 상담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사회사업실은 아이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적이나 학교 태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제가 난감한데 사회복지 선생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고민거리 쓰면 상담 들어주시고 뭐라 하지도 않으시거든요. 문제 삼질 않으니까 저로선 편하죠. 뭐 예전에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를 찍을 때 같은 경우는 다른 복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학교 사회복지사들도 학생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끊임없이 부응하고자 애쓰고 있다. 미용학과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그 한 예로 아이들이 고민하는 입시, 진로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역시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루어지며 아이들 스스로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오늘 방송 스타일리스트랑 같이 직업인가에 대화를 했는데 오늘 어땠어? 제 친구들이랑 애들이 요새 되게 미용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막 같이 오게 됐는데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서 그 아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로를 결정하는 게 힘들고 아니면 자기만의 생활이 힘들다면 부모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처럼 그간의 학교 사회복지사 활동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교육 현장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각계의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우리가 모범 사례를 만들고 그 모범 사례가 정부로 하여금 정책화하면서 보편화시킬 때 또 다른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행하고 있는 학교는 약 2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는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 물론 이것이 점점 더 퍼져서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같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도입된 건 지난 97년도 이후다. 어떻게 그래도 딱 계셨네.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윤철수 교수는 국내 학교 사회복지사 1호로 아니, 통한다. 어떻게 하나도 안 늙으시고. 당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던 학교 사회복지사.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 사회 사업을 교사가 아닌 외부인이 펼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시도였다. 그 선생님이 가주셔갖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몇 번 선생님 가주셔갖고. 하지만 그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학교 사회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몸소 보여주었다. 저희 학교가 7년간 학교 사회사업가를 모시고 있을 때 담임선생님들이 처음엔 좀 어려워하셨어요. 나하고 상담해야 될 텐데 왜 저기 가서 할까? 또는 내가 우리 반 애들 데리고 뭘 좀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저기 사는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양복을 입고 가면 보험 외판원으로 이제 좀 오해를 하는 일도 있었고, 굉장히 좀 나를 알아주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창기에 수희 아저씨가 이제 어디 가냐라고 잡을 때가 제일 아주. 그래서 학교 사회사업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왜 여기 오느냐? 네, 학교 사회사업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여기서 살 사람 없으니까 나가라. 아주 그때 난처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 학교 사회복지사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역할들을 해야 돼요. 이 아동들이 인권 침해라든가 폭력에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게 제도화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사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거,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관계 법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학교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